수도권 공공아파트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개편 종합 분석. 1. 배경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 1.1 현재 주택시장의 딜레마. 30대 직장인 김신중 씨의 사례는 현재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10년간 성실히 청약통장에 납입해온 그가 해지를 고민할 정도로 현재의 주택 공급 시스템은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 시장은 두 가지 큰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첫째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입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의 경우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104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15억 원이 넘는 분양가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극도로 높아진 청약 가점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전용 51제곱미터 당첨을 위한 최소 가점이 70점이었는데 이는 무주택 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만 달성 가능한 수준입니다. 1.2 공공분양의 한계. 그렇다면 공공분양은 어떨까요? 현재의 공공분양 시스템 역시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다른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청약은 민간 청약과는 완전히 다른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공공분양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월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까다로운 소득과 자산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맞벌이 3인 이하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이 864만 6,374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 자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은 3,80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2.1 LH 직접 시행 방식의 도입.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아파트 공급 방식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민관 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 가구 착공입니다. 이는 연평균 1만 2천 가구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레미안과 자이브랜드 아파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공아파트 저품질이라는 인식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2.2 청약제도 개편의 필요성. 정부가 공급 방식의 변화와 함께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한 것은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직접 시행과 관련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H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 25%, 신생아 특별 공급 20%, 기관 추천 특별 공급 15%, 생애 최초 특별 공급 15%,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10%, 신혼부부 특별 공급 10%,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5%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실제 신청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심층 분석. 3.1 민간 청약 시장의 구조적 문제. 민간 청약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쟁 과열입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청약에서는 수십 대 1, 심지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첨을 위해서는 높은 가점이 필수적인데 가점 시스템 자체가 젊은 층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구조적으로 높은 가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의 경우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40대 이후에나 의미 있는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2 공공분양의 접근성 문제. 공공분양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복잡한 자격 요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 기준이 까다로워 중산층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864만 원 기준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많은 가구가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수도권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은 가구들의 경우 예적금과 주식 등을 합치면 쉽게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역시 3,803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중형차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32 중 소외 현상.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작 주택이 필요한 계층이 민간과 공공 양쪽에서 모두 소외되는 이중 소외 현상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민간 청약에서는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렵고 공공 분양에서는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신청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시장의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는 반면 무주택 청년층은 영원히 내 집 마련의 사다리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 전문가들의 개선 방안. 4.1제도 단순화의 필요성.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공분양 요건이 상당히 복잡해 신청 자체가 쉽지 않다며 다양한 조건을 단순화해 문턱을 낮추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7개 유형 특별 공급 체계는 수요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요자들이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과도하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4.2 민간과 공공청약제도의 통합방안.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공공민간 청약제도마다 조건이 각각 달라 수요자들이 헷갈린다며 차라리 분양 물량 절반은 가점제와 나머지는 예치금 순으로 통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간 청약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분양은 월 납입 조건과 복잡한 소득 자산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시스템은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통합 방안으로는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존 가점제로 나머지를 예치금 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점이 낮은 청년층도 예치금 경쟁을 통해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3 특별 공급 체계의 개편.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은 통합 이후 신혼부부 청년 대상 특별 공급과 나머지 일반 공급 형태로 크게 나누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세분화된 7개 유형보다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명확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서 정책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계층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유형 구분보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정책 효과 전망과 과제. 5.1 긍정적 효과 전망.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물량의 대폭 확대로 청약 경쟁률이 완화될 것입니다. 연간 1만 2천 가구의 공급은 수도권 전체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장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레미안, 자이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공공분양 도입으로 공공아파트는 저품질이라는 인식 개선도 기대됩니다. 이는 공공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민간 분양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의 단순화는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 이들의 공공분양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2 예상되는 과제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LH 직접 시행 방식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만 가구 공급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입지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땅값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한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셋째, 기존 시장과의 갈등 문제입니다. 민간 건설업계는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에 대해 시장 교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은 자산 가치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3 성공을 위한 조건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실현 가능한 공급 계획 수립입니다. 6만 가구라는 목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업지별 계획과 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약제도 개편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단순한 조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 도출입니다. 주택정책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결론,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전환점. 6.1 정책적 의의.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민간 주도로 운영되어 온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품질 높은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청약제도 개편 역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재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6.2 성공의 열쇠. 하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충분한 재원 확보, 관련 부처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책의 유연한 조정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므로 고정된 계획보다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6.3 장기적 전망. 이번 정책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로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그동안 높은 집값과 까다로운 청약 조건으로 좌절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신중 씨와 같은 30대 무주택자들이 청약 통장 해지를 고민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택시장, 그것이 바로 이번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이상 꿈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